준비됐군요. 마감 시장 듣겠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 이제 마감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보죠. 오늘 0.5%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945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이평선에 어제 걸쳐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하루 만에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회복 탄력은 더욱더 강합니다. 코스닥이 1.5%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틀간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5일선 위쪽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죠. 600선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선 1116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소폭 매도고요.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 자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1.5%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135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3.8%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6%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SK텔레콤이 2.9%대 오름세, 네이버가 3.7% 상승한 67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대형주들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무려 5% 이상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14만 8천 원, 셀트리온이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동서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죠. CJ ENM, 이오테크닉스가 1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시아나항공이 오후 들어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7만 주 이상 기관이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년 영업이익이 981억으로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승세고요. 7.6% 오르면서 8,82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작년 말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주춤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실적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CJ 대한통운도 강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죠. 4.2% 오른 19만 7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배송을 앞두고 이 특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 여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심도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이 700억대가 나왔죠.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결국에는 낙폭을 모두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한 5, 6% 가까이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0.38%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6만 원대에서 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동부건설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동부건설, 금호산업, 그리고 호반건설까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동부건설 인수전에 호반건설이 관심을 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호반건설은 금호산업 가장 유력한 인수자로 거론됐던 기업인데 금호산업에서 분위기를 틀어서 동부건설 쪽에 입김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가 장중에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부건설이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고요. 762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호산업 한번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뉴스가 나타나면 원래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금호산업은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대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7,95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과연 어떤 기업의 인수를 참여를 하게 될지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골프존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사업회사, 지주회사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분할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증권사들의 강력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골프전 6%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6,65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골프전 계속해서 이 분할과 관련해서 뉴스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크로젠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오늘 4.9%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56,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장비를 도입해서 독점적으로 우리 시장에 선점할 기회를 노렸다는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대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주가는 4.9%대의 화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3일의 마감 전략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IT 그리고 해운, 항공업종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주도주가 교체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의견입니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코스피가 제한적인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의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의 주도주가 좀 변경되고 있다는 말씀하고 계신데요. 모바일 게임주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 한 2, 3일간 이 바이오 관련 주들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좀 자세한 전략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한 800억 이상 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코스닥이 이제 좀 많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 코스닥 매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하나의 이제 코스닥에 그동안 이제 좀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고, 이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는 하나의 이제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뭐 강세 흐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래소는 뭐 다소 좀, 코스닥보다는 좀 주춤하고 있지만, 거래소도 뭐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주도적인 흐름은 코스닥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뭐 신용 잔고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개인들 비중이 높았을 때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지표인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주도적인 흐름,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닥 시장은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는 이제 3월 달에 약정 완화가 시작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좀 반응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내일 옵션 만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그다음에 다음 주 가면 이제 설 연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지수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1940포인트 하단은 매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게임주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컴투스가 오늘 상승세보다는 약간 이제 하락세를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할 때 이제 게임주들은 다소 이제 개별 종목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이 부분이기를 좀 받는 쪽이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 움직였던 뭐 메디포스트도 있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마크로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게임주에서 바이오주 쪽으로 계속 좀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종목들도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주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쪽은 아무래도 중형주에 대한 매기가 기관들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는 아직까지 이제 기관 매수들이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형주 쪽은 좀 활발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이제 관심 종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의류 쪽, 그다음에 화장품,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쿠쿠전자 같은 이러한 중국 소비,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이오주, 이런 식으로 해서 당분간은 조금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거래소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와 함께 주도주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 좋습니다. 코스닥은 1.5%대 상승세, 코스피는 0.6%대 오르면서 지금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자세한 예상치 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허은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예상치 해결 지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금일 코스피의 마감 동향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94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반대입니다. 어제는 종가가 저가로 내려앉으면서 60일선을 이탈했고요. 21선을 겨우 턱걸이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종가가 다시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되고 있고, 21선을 완벽하게 지지하면서 60일선을 오히려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리스 문제 해결 기대감과 더불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최근 하락세를 걸었던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수급도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 역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오늘 운수창고 업종과 통신업종, 섬유유변업종, 은행업종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이 강세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시총 상위 종목구 움직임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LG화학, 포스코가 하락 마감할 뿐 대부분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상승하는 종목의 상승의 폭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제일모직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SK텔레콤, KT 등 통신들도 2%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예상 체크 지수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600포인트를 이틀 만에 다시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크 지수와 함께 특징적인 이슈들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의 경우 종가 기준으로는 3거래일 만에 600선을 회복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 자체는 한 601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동안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일부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종목별 혹은 관련된 업종 내의 다른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을 좀 유발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하면서 소위 코스닥 시장의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는 그런 작용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추세에 대한 이탈 없이 오늘장 1%대의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오늘 시장의 이러한 소위 급반등은 기관들 쪽에서 역시 힘을 실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 쪽 내에서도 사모 계정과 함께 보험 계정, 연기금 쪽에서 오후 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한 매수 전환에 대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관 종합수급 자체가 가장 가파르게 매수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명절 설을 앞둔 시점에서 유통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돋보였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에서는 최상단 종목들, 일조클럽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들 중심으로 한 강세 흐름 특징으로서 정리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와는 좀 다르게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코스닥은 기관이 이끌어 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잠시 후 종가 확인한 이후에 특징 종목들 하나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시장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코스닥이 601선, 코스피 지수는 1945선, 지수 선물은 24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분 좋게 마무리된 수요일 하루, 오늘 특징 종목들부터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945포인트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종가상으로 약간의 상승폭은 축소됐다라고 한다지만 여전히 21선과 60일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아시아나항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8%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년 만에 흑자 전환함에 따라서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작년 4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은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적은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결국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 중에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업무역도 5%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인데 방글라데시 등 노무비가 저렴한 곳에서 설비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이 설비 투자 확대가 올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결국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 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를 끌어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두 종목 대형주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오늘 각각 3% 이상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 낙폭 과대했다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바로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무려 5거래일 연속 상승세,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춘절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건 뭐 어제도 화장품 관련들이 약세를 보였으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여전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면서 가격 제한폭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락 종목이 있다면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악재를 살펴보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말 배당률을 2013년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는 루머들이 나돌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1.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 거래소 상장에 대한 이슈로 골든브리지 증권이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 급등세를 이용해서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S&T중공업은 지난해 3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에 따라서 실망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오늘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요? 조정을 이틀 만에 마무리 짓고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기관 매수가 집중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급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살펴드리겠고요. 시가총액 최선단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다음 카카오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내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 동서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최근에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반영되면서 11%대 초강세 흐름을 보였죠. 이 밖에 GS홈쇼핑, 로엔, 그리고 내추럴엔도텍, 골프존과 한국토지신탁 등이 모두 다 초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6.7% 정도의 하락 마감을 보였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66억 원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100억 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미달하는 실적 발표에 실망감이 강력하게 좀 표출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 정리를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캠트로닉스입니다. 8% 가까운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싱글레스에 대한 가동률이 지난해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하지요. 그를 통해서 외형 성장과 함께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최근에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는 종목이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항공기 본체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생산성에 대한 개선과 함께 올해 외형 성장이 큰 폭으로 기대된다라는 분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인바디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 끝에 양봉으로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끝을 냈죠. 4분기 영업이익이 10억 원에 좀 불과한 상황인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1% 정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장중에 8% 이상 변동성이 발생한 점 특징적인 내용으로서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을 했고요. 자, 상해 종합지수가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리딩투자증권 국제연구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증시는 휴장을 했죠. 상해 종합지수 어떻게 마감되고 있나요? 예, 현재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견조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58% 상승한 3,159.75포인트의 장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에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3,100선 내외 혼조세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3,200선이 무너진 이후 다시금 계속적인 그 상승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3,050선까지 무너진 이후에 다시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춘절을 앞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3,150선 위에서의 강한 안착을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만큼 증시의 안도감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기조가 춘절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오늘 그 개천절로 휴장이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큰 변동성, 시장에서의 다른 여타 국가에서의 큰 이슈들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아시아 증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확인해 볼 텐데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금일 상승세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끄는 모습인데요.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한국전력과 OCI, SK하이닉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 기아차, 현대제철 순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오늘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가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240억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배당률 축소에 대한 움직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하여금 실망 매물을 출시시킨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OCY와 SK 그리고 우리은행, 호텔신라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초래됐고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현대차에 대해서는 부정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선주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매수를 했다면 배당이 축소되는 순간 삼성전자 우선주의 매도 물량이 출해될 수밖에 없고요. 이외에도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기아차, 삼성전자 순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해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기관이 2시 넘어서면서 매수로 전환을 하는 데 따른 영향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고 사러 팔았나요? 네, 외국인들과 기관들 사실 오늘 고르게 매수에 대한 물량 자체가 좀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은 이오테크닉스와 함께 CJ ENM 등으로 매수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두 가지의 종목은 기관들과 동반해서의 매수세를 보인 특징적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관들은요, 한 종목에 집중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카카오인데요. 종합적으로 256억 원어치의 좀 매수 흐름을 보였는데 이 중에 한 187억 원어치가 사모 계정을 통해서 집중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과 OCI 머티리얼즈 등으로도 매수 흐름을 보였고요.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은 메디톡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KH 바텍 등을 좀 매도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게임빌과 함께 컴투스, 인터파크 INT, SBS 컨텐츠 허브, SM, 뉴와 같은 소위 컨텐츠 관련된 업체들 쪽에 상당 부분 혹은 또 놀자주와 관련돼서 매도세가 좀 집중된 점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상승세를 보이면서 달러당 1,097원까지 올라간 모습인데요. 와,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게 된 외환시장입니다. 동향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 1,097원까지 올라가면서 0.7%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밴드 상단까지 갔다라는 점에서 일단 요번 저항선이 부딪힐 것이냐 아니면 돌파 나올 것이냐 상당히 분기점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제 달러의 방향성을 좀 저희가 보실 필요는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어제도 그렇고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어제는 한 0.3%, 0.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연준 의원의 연설 이야기 때문에 달러가 올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금리라는 것은 결국에 6월, 7월, 8월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연준 의원이 연설을 할 때마다 이 달러 인덱스가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어쨌든간 원달러 환율도 지금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은 1,060원 그리고 상단은 1,100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원화에 대해서 금리 조정 이야기가 나올 때 한 번 더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그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쪽 때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 변동성을 조금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우리 투자자분들 보시고 외환시장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금일 코스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또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등의 폭도 미미하고 글로벌 증시가 동반 반등이 나타났고 최근에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의 유입이라는 의견도 어느 정도는 논리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기준금리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물가 상승률도 억제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강해졌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보다는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하다는 발표 이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게중심이 다시 쏠리면서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책적 결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보유 종목은 보유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이 끝날 때까지는 좀 관망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의 반등이 그야말로 좀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이틀 만에 반등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의 변화가 조금 생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야 할까요? 네,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상당히 좀 견고하다라고 확인을 좀 시켜줬습니다. 전일 장중에 585선까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아랫꼬리를 충분히 보여줬고 오늘의 상승을 통해서 바로 그 지지선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업종이나 종목별의 어떤 전략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일정 부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역시 지수가 지금에서 얼마 포인트를 더 가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별 싸움이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었던 종목의 경우에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차익 실현의 욕구로 높아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인터파크 INT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기대감이나 센티멘트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흔들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비를 또 꼽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지수가 여기서 610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논란보다는 그 안에서의 종목별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이제는 좀 본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 수를 늘려나가시는 쪽보다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덜 불안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압축 대응하시는 쪽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선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선물 동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선물 시장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선물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5p 정도 상승한 249.05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큰 폭의 상승이 없이 전일의 하락세를 모두 만회하지 못하고 좀 약한 모습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진행되었던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는 좀 정지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무거운 모습이고요. 유로그룹의 회의와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전체적으로 관망세에 좀 뚜렷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선물지수로 250포인트가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반등세는 없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고요. 250은 아직까지 상당에 대한 저항권을 인식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겠고요. 250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단 밴드에 대해서는 245포인트, 종합주가지수는 1920선까지 계속 열어두고 있는 관점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선물지수로 250포인트를 회복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기본 투자들이 매도세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한 반등을 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장세를 좀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고 매매의 중심은 240% 좀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상승 밴드는 251로 제한되어 있고 하단 밴드는 247포인트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위아래 상승 가락이 약 0.5%씩 한 2포인트 정도 변동성이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서 내일 옵션 만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감 중계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 내내 한국경제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종목들의 수익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먼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어원 포트폴리오 탑5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거래부터 시작된 누적 수익입니다. 1위는 산성 LNS가 차지를 하고 있죠. 59.52% 신영목 지점장의 종목입니다. 메디톡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NC소프트가 오늘은 수익률이 좀 줄어들었네요. 39.67% 기록하고 있습니다. KMW가 4위고요. 흥하해운이 14% 수익률로 5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어서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8% 수익률, 이철 이사의 종목이고요. 현대글로비스가 2위, 김희석 지점장의 종목입니다. 3위는 인터파크 3.8% 수익률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에로티 백큐미 차지하고 있네요. 2.3% 수익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니텍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5%대 수익률이고요. 신규 편입된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편입가 67,000원에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의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오늘은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익률이 썩 오늘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급히 올랐다가 차익이 실현됐던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창해 에탄올이고요. 컴투스가 마이너스 8% 손실,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0.6%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한번 목표 주가에 도달을 했다가 다시금 편입이 된 종목이라는 것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됐던 각 프로그램별 수익률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중 내내 소개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이 투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추천주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